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해외선물의 세계로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죠. 자, 신세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 있는데요. 자,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그에 맞는 답변도 전달을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TV 시청 외에도 또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시간 채팅방 열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실시간 대화, 이 문자라든지 질문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포맷을 바꾸고 또 1부와 2부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1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송준식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 네. 네. 해외 선물 시즌 2가 이제 6월 말에 끝나고 지금 네. 2달여 만에 다시 왔는데요. 일단 신세계 양방향 소통 방송이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주식 이렇게 상담을 하고 포지션 상담을 하고 주식 추천을 하고 이런 거는 주간에 많이 봐왔었는데 네. 파생 상품이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네. 대단한 분들의 네. 이런 아이디어 조합으로 이런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이 생긴 거에 대한 좀 대단한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네. 좀 서울경제TV의 간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간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주식 해설위원이 많이 기다렸어요. 네, 네. 오늘 2시간 동안 알차게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나왔죠? 네.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신세계가 사실 절대 강자들만 모여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오늘 특히나 더 강력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네. 저도 같이 열심히 분발하는 웨신캐스터의 역할을 잘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자, 오늘 신세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할지 정말 앞에서도 두 분이 조금씩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바짝 집중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떤 마스터가 나오셨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분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스터는 황금연못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박수 보이시죠, 마스터님? 네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도 우리 불안감 화면을 통해서 3월달이죠. 수익을 말하다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꽤 오랜만에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PD님의 간곡한 부탁에 또 이 신들의 경전에 제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큰맘 먹고 나왔는데 나오는 날이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장에 아주 요동을 크게 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과연 해선물은 그런 얼마나 그런 이렇게 변수가 컸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이런 일정은 미리 또 예고된 것이고 하지만 시장은 또 변동이 있는 날인데 어쩜 이렇게 네, 시장과 이 마스터의 조합이 이렇게 적절할지 저도 놀랐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2시간 정말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저희가 채팅방 열어놨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또 마스터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보내주시면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이슈를 또 상품별로 좀 살펴보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자, 송준식 해설위원님, 네, 좀 모니터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오늘 네. 역시 제가 출연하는 날만 해설위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날 특히 네. 좀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아지죠. 네. 무엇보다 뭐 오전에 아시아장에서부터 좀 요동을 쳤죠. 트럼프의 그 무슨 발언이었죠? 그 화염과 분노. 예, 화염과 분노였나요? 화염과 네, 예, 화염 발언.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튼 그 북핵 ICBM 이제 무기 개발이 이제 소형화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 이 영향으로 사실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S&P가 큰 폭의 좀 조정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한 15분 후에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했을 때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안전자산도 아시아 시간대부터 계속 가격대가 올라오면서 지금 방금 9시 반에 그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그 단위 노동 비용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지표죠. 그런데 1.2% 상승 예상인데 0.6% 하락을 하면서 안전자산 골드와 10년 국채가 최근 계속 강세를 이어갔죠. 여기에 더 힘을 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뭐 S&P 500을 비롯한 그 미국 증시 지수와 함께 안전자산 3인방 체크하면서 좀 크루드 오일 이따 11시 30분에 재고 발표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흘러가는 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원유 재고 건수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뭐 시장 전부터 많은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려서 정말 2시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많이들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황금연못 마스터님을 많이들 환영을 하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네, 화염과 분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송준식 해설위원님.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바깥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채팅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또 이슈를 또 분석을 해보는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P 500 종목입니다. 지금 고용지표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위기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는데 자, 오늘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유로 FX인데요. 미국 물가지표를 앞두고 단기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황금연못 마스터님이 또 중점적으로 해주실 종목이에요. 미국채 10년물 북한 리스크 증가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중요한 날이겠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역시나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많이들 집중하실 텐데요. 배럴당 $50 유지 실패하면서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장의 흐름에서 가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굵직한 이슈들만 모았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오늘 앞에 보이는 그 팬넬 있잖아요. 네, 해설위원님. 네, 팬말. 네, 이거 업앤다운 좀 함께 들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슈 업앤다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S&P 500.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S&P 500이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볼까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2,464.25포인트입니다. 밀리고 있는데, 자, 지금의 흐름에서 개장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자, 업앤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셨죠? 네. 자,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저 지금 너무 고민돼가지고. 자, 마스터님, 네. 결정하셨나요? 네. 역시 빠르십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파란색. 지금 다. 네. 자, 앞에 보도록 할게요. 다운 됐습니다. 만장일치. 이렇게 어려울 때 만장일치 되면은 참 고맙죠. 그리고 S&P 500은 항상 만장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며칠 안 됐지만, 네. 퍼센테이지가 아주 좋네요. 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외신 뉴스 먼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외신의 뉴스일 것 같은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기업 발표를 하면서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디즈니가 좀 하나 일을 잘못했죠. 발언을 잘못하고 뭔가요? 디즈니의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더 이상 넷플릭스에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거기다가 역시나 트럼프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아무래도 다들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건 미국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일 텐데요. 25분 전에는 일단 북한에서 괌을 공격을 할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10분 전에 바로 그라함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인데 미국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그 정부를 대변을 해서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absolutely ready to attack North Korea라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공격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정치적인 리스크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네, 저는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외신들 뉴스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그 거리 자체가 괌을 좀 기준으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거리가 마스터님. 네, S&P 방송 직전에도 계속해서 시장 분석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자, S&P 다운을 들어주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캐스터님은 이제 뉴스를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그죠. 또 저희들은 뉴스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거의 아침 7시에 이제 이 개장일 때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어제 우리 밤 12시가 넘어가서 1시가 넘었죠. 그 후에 너무 많은 개미들의 눈물을 좀 흘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급등을 보이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고 그게 하루 종일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이슈는 조금 길게 가죠. 어떤 그 침체를 벗어나거나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8월 달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도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요동을 쳤었고 네네. 또 우리가 계속해서 S&P가 고점에 가까이 왔는데 고점이 자꾸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발 악재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 한반도 리스크가 시장을 좀 강타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됐었던 S&P의 일봉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굉장한 매도세가 좀 등장했었다. 즉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한 6 정도가 지금까지 쏟아내는 매도의 힘이었고 한 4 정도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이제 길을 피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언제 주무시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마스터님 언제 주무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너무 저도 궁금해요. 전 좀 오래 뵀잖아요.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3시간 정도 평균 자고 네네. 이게 이제 머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아, 4시쯤 되면은 미장도 끝날 무렵에 좀 완만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해야 되고 5시 반이면 끝나기 전에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좀 자야 되는데 아침에 또 국내 선물 리딩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힘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열정이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네, 네. 분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 모든 관심사가 제가 이제 증시에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흥미로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즐긴다는 네. 표현이 저 어울릴 것 계좌의 같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네. 또 그걸 동력으로 또 계속 그렇죠. 시장을 보게 되고 그렇군요. 네. 네. 그만큼 또 실력이 네. 좋으시기 때문에 네, 네. 수익 그래프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그게 또 힘을 계속 얻고 뭐 이런 형태죠. 계좌를 그 보면 큰 힘이 뭐 될 것 같아요. S&P 500을 좀 첨언을 하자면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지금 3번째예요. 역사적으로. 그죠. 네. 네, 1996년 11월에 그린스펀이 발언을 했어요. 11월 당시에 처음 이제 10거래일 연속 상승일을 찍었을 때 비이성적 과열이다. 넘어갔다라고 다들 얘기를 걱정을 했었고 좀 했죠. 네. 2013년 3월에는 버냉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인플레를 감안을 하면 그렇게 큰 뭐 상승 흐름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약간 좀 견해가 약간 틀렸는데요. 약간 뭐 앞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지역적인 정치적인 이슈고 네. 요 재료들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어제 정치적 그냥 지역적 리스크죠. 재료로 빅스가 11까지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건 언제든지 오늘 하루 직전 저점인 한 2,455선 정도를 S&P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시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저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본장 들어서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다. 맞아요. 이 지역적 이슈로는 한 번 더 반영을 줘서 조금 낙폭을 좀 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다운을 들었지만 네. 매크로 관점에서 큰 관점으로 한번 볼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재료로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은 힘들다라고 앞서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짧고 굵게 끝날 수 있는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스케줄을 짜가면서 예, 투자에 좀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네. 한마디 더 할까요?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우리 해설위원님은 사실은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대중,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프를 많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많이 하죠. 오를 것인지 네, 아니면 네. 내릴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109개월 정도가 S&P가 줄곧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109개월, 예, 네. 100개월 우리 월로 따진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상승을 해줬는데 네. 얼마 전에 어제 같아요. 어제 급락하기 전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S&P를 매도에다 베팅을 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라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런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공매도를 쳤던 거라든가 이런 거 같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은 어제 같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래프 얘기를 드려놨는데요. 이 일봉을 놓고, 우리 일봉으로 사실은 S&P 거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흐름으로 보는데요. 그죠. 일봉을 놓고 보면은, 이거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네네, 함께. 예, 보도록 1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6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좀 그려놨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일목균형표를 뭐 선행 스팬이 어떻다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구름층이 과연 그죠. 양운 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보셔야 맞아요.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매도의 지분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시장은 매도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이미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거가 거울이 되게 되는데요. 순간 쏟아졌었을 때 이 장대 음봉의 길이가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저께 윗꼬리가 길게 달고 내려왔었던 이 음봉의 크기, 거래량이 굉장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런 흐름 본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미장이 출발하는 시간대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이 북한 말, 즉 김정은 대 트럼프 한판 승부인데요. 강대강이에요. 예, 정말 네. 강대강인데 이들의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맞아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센 그 의견이어서 참 알 수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저도 다운을 들었는데 이 리스크는 오늘 너무 눌려서 여기서 올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하루쯤은 이 핑계를 대서 네. 좀 눌러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다운을 눌렀는데 역시나 S&P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치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이 의견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P에 대해서 이슈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유로FX로 넘어갑니다. 자, 유로FX는 뭐 달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인 만큼 최근에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유로도 출렁거리고 또 앞으로 있을 ECB에 대해서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미국 물가지표를 이번 주 후반에 또 있잖아요. 앞두고 단기 하락 추세. 왜냐하면 고용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서는 물가와 고용 아니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현재는 좀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좀 눌린 가격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이어질지, 자, 업앤다운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네, 오늘도 올 다운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전혀 의견 공유를 안 합니다. 전혀 의견 공유를 안 해서, 자, 모두 다운이 돼서 이 종목도 좀 약간 쉽게, 네,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준식 해설위원님. 예. 저는 유로의 향방은 네.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뭐 중앙은행장들과 뭐 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갖고 뭐 이런 뭐 최근 양적 완화, 모든 이 이슈들. 뭐 자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여기서 관건은 ECB 드라기가 뭐 지금 그 리스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참석한 네네. 걸 누가 하는지는. 하지만 이주열 총리 예, 가지 않고요, 예. 총장은. 네네. 아, 그래요? 네. 예. 드라기 총재는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네. 드라기 총재가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유로의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그렇죠. 거고, 여기가 중요한 사실 이렇게 좀 방향을 짓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유로와 달러를 생각하면 유로 FX가 지금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적인 그런 이런 북한 이슈 때문에 달러 강세 재료가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잠시만 달러 인덱스가 네, 달러 얼마죠? 인덱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93.68억. 93점, 예. 네네. 93.68호인데, 뭐, 사실 92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를 좀 보였어요. 네.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질 대로 싸졌다. 너무 싸다. 예. 네. 네. 그리고 8% 가까이 중요 통화가 달러나 유로나 엔화 같은 게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것도 5년인가 6년 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유로도 유로 강세 흐름도 좀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박스권 상단이라 판단하고 제가 좀 네. 다운 그 펜날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은 없다. 네, 뭐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달러의 지금 수요가 사실 오늘 내일은 단기적으로 강할 것이다. 라고 단기적인 생각을 강세의 상대적으로. 네. 자, 마스터님, 유로, 최근에 또 유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우리 이 신세계 프로그램을 이틀 정도 이제 시청을 해봤습니다. 네네. 늦게까지 시청을 해봤는데, 신들의, 그러니까 해외 선물의 신들의 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나 라고 했더니 이제 신들의 세계다라는 네네. 신세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나름대로 하나금융투자에서의 탑 브랜드죠.
해설위원이시지만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네네. 저로 한다면 저는 야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저만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저 이런 포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네. 뉴스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시장을 보면 혼돈이 옵니다. 그럼 간단하죠. 유로 FX는 무엇과 같이 본다? 달러 인덱스랑 같이 본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는 시점이 네. 이렇게 8월 4일부터 올라왔죠. 한 11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통화에 있어서 유로 FX 같은 경우는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네. 유로 FX는 보면 똑같이 8월 23일 11시, 8월 4일 11시부터 하락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이 두 그래프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제 스타일에 맞게끔 이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고 하나는 돌파해서 올라왔네. 서로 엇박자로 화면에 똑같이 놓고 본다면 내가 들어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달러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유로 FX 자체가 우리가 미국에 있는 S&P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랑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종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내가 이걸 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매도를 얘기를 하는지 매수를 얘기하는지 한 번 추세라는 건 정해지면 길죠. 사이클이. 짧은 거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비추세거든요. 근데 이미 타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가파른 흐름이고요. 그래서 매도 의견은 네. 지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또 추세가 딱 그렇죠. 정말 반대 추세로 나왔다라는 그런 확인이 좀 된다면은 이런 흐름이 길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휩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휩소가 아니라 정말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또 파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또 말씀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외신 쪽에는 유로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떤 의견 나왔나요? 네, 일단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네. 유로가 0.1%나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반 만에 네. 최저점을 이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방금 전에 올라온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네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치프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 그야말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악화될 네, 것이다. 네. 이제 시장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드라기 네. 총재도 결국에 보는 거는 연준 옐런이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을 보거든요. 물가죠, 네네. 그런데 그걸 또 참고를 하시려면 독일 10년 금리가 0.5%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0.56을 찍고 연중 최고 금리 수준이긴 했는데 지금 0.5를 기준으로는 0.43까지 밀렸는데 혹시 인플레이션이 정말 또 기대대로 유로는 뭐 저도 사실 경기 사이클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피크를 찍었고 그다음 유럽과 일본이 그 뒤를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면 예, 여기서 독일 금리는 다시 한번 0.56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유로는 뭐 추가 강세로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독일 금리도 웬만한 요새 뭐 이런 좀 사이트들 해외 사이트들 보면 다 각국 주요국 금리 체크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예, 체크하시면서 좀 유로 중점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통화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보신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그리고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엊그제 들었던 외신에도 지금 거의 이게 1.2 정도로 좀 고가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뉴스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30분이 살짝 넘었는데요. 미국 개장이 됐습니다. 네, 개장 오프닝 벨이 네, 오늘도 달릉달릉 열렸어요. 이 웃음은 뭐죠? 네네. 자, 오늘 미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 지금 상품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금의 흐름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 49달러 중반에서 시작하네요. 49.45달러. 그리고 골드는 1274달러. S&P는 2465.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587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72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있네요. 자, 저도 뭐 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저는 그냥 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좀 대변하는 의미에서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일단 이 하락 추세 지금 밑에 뭐 이평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의 이 하락은 좀 깨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은 하락일 거야. 약간 이런 좀 심플한 의견으로 하나 덧붙였습니다. 자, 유로 FX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방향이 저희 네 사람 모두 다운으로 의견 일치를 또 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S&P랑 또 유로랑 좀 연계성이 없잖아 많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이 일치되는 거는 어째 보면은 앞에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 살짝 그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네 미국채 10년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신이죠, 국신. 맞아요. 아니 근데 해설위원님도 네, 저도 뭐 채권을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라. 맞아요. 네, 해외 선물의 신에서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또 발발이 되면은 이런 국채 쪽으로 또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자, 북한 리스크 증가 속에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장의 흐름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오늘 뭐 만장일치. 아니,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또 뭐 이런 뭐 의견 분배라기보다는 또 시장에 또 올바른 뷰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견을 좀 보태봤고요. 자, 국채는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잖아요. 네네. 우리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유로 FX를 볼 때 달러 인덱스를 같이 펴놓고 보면은 매매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국채를 어찌 보면 이제 참 많은 대중한테 알리는 하나의 어떤 효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이제 해신을 통해서도. 근데 이 국채를 보면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무겁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거운데 그거 갖고 수익이 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아까 우리 시작 전에도 우리 PD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을 때에 보편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일정하게 폭이 있고 해외 선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상승도 없고 계속 하락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저의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는 거고 이 10년 국채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하면은 시장이 불안전할 때 즉 지수가 급락을 한다거나 지수가 그냥 잔잔한 흐름을 보일 때는 이들이 급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전자산인 채권, 국채 또 옌, 골드 이런 쪽들이 상승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지금 시장이 변동을 줘서 S&P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낮에 다 빠졌고 또 그 이후에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부터 지금 또 오를 만큼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그럼 지금이라도 막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뭐 해설위원님이 첨부를 좀 해줄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미국채 같은 경우는 미 10년 채권 금리랑 반드시 봐야만 금리가 오르면 국채는 예를 들어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고 또 반대로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미래 10년 국채는 뭐 127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황금현못 마스터님께 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저는 채권에 대한 좀 메리트를 사실 개인 고객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닌 건 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 그런데 이제 미국 이제 시카고 거래소로 주문이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운데 FCM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JP 모건이나 뭐 도이치뱅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증권사가 미국의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FCM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작년 대비 올해 미국채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게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예, 거기에는 상당히 우리 황금현못 마스터님의 그런 좀 약간 기여가 높지 않았나. 히트메이커. 그러니까 좀
히트 제조기 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해서 사실 요새 제가 혼자 떠들고 다녔었던 때보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거래들을 찾아 문의들을 해주세요. 예, 그만큼 좀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뭐 국채상이라도. 예, 국채상 네. 예. 제가 오늘 네네. 업을 든 거는 아까 뭐 좀 첨언을 좀 또 하자면 네네. 지금 금리가 2.2%예요. 미국 금리가. 예. 그다음 항상 제가 채권은 말씀을 드리죠. 지지 저항이 분명하다. 아. 예. 2.18% 정도에서까지는 오픈하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 126-15인데 한 127.00 정도까지는 지금 한 30틱 정도 상승을 해야 지금 한 2.18 도달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꼭 오늘만 아니더라도 예, 중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다. 하지만 오늘 좀 하나 눈여겨 체크해야 될 부분이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예, 입찰이 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입찰을 하면 이제 좀 싸게 내놔야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빠져요. 빠지는데 늘 그게 뭐 1년 내내 맞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지역적인 이슈가 발생되고 뭐 이런 경제학적인 그런 좀 매크로적인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커지면은 또 해외 중앙은행에서 또 미국채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입찰이 새벽 2시에 있는데요. 뭐 입찰 이후에 또 가격 변동성도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S&P가 국채에 대한 많이 내리네요. 네. 네, S&P 뭐요? 많이 올라 반등을 출발했다가 아, 결국에는 네. 기회를 주고 네, 맞아요. 저 국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이런 흐름에서 상승 기조를 함께 또 한 표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님의 그런 역할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잘 잡아내서 또 투자자분들에게 또 가려서 또 전달을 해주는 그 의미에서 그런 국채가 참 기여가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거래를 하실 분들 그리고 편하게 거래를 네, 할수 있죠. 그리고 해외 본드보다. 선물에 예. 막 유입되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에게도 네, 여러 이런 레벨에서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뉴라켓에서도 지금 외신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사실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뭐 혼란스러운 장이 가장 쉬운 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다 같이 통일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기너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근데 국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셔서 제가 어떤 뭐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저도 첨언을 하고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는 데에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는 건 뭐 political spirit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모기지 어플리케이션 볼륨이라고 해서 이게 모기지 관련된 뭐 그런 지표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나오면서 이것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잠시 뒤에 있을 또 다른 뭐 productivity and cost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는 이것 또한 좀 상승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자, 최근 거래일만 보면은 오늘의 그 가격대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봉으로만 보면은 이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크루드오일 지금 현재도 49.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혼주세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재고 건수 발표 이후 가격대 어떻게 될지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저와 다운이고 처음 갈렸는데 갑자기 드는 순간 캐스터님의 얼굴이 갑자기 잘못 들었나? 약간
이랬어요. 자, 일단 다운 의견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딱 들어주셨고, 외신 쪽에서는 상승이었어요? 네네, 상승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그 재고 발표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줄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그 발표가 있으면서 계속 큰 폭으로 단기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 예, 어제 API도 네네. 네, 220만 배럴 나왔죠. 예상에 네. 780만 배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줄었죠. 네. 예. 네, 맞아요. 자, 그런 재고 감소긴 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또 외신들의 뉴스는 항상 그 팩트니까요. 그 뉴스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을 또 분석하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또 함께 들어보는 건데 재고가 감소는 하지만 어려운 게 이게 막 올라가지도 않아서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맞선님? 네네. 이 유가는 8월 달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8월 달에 거래를 그러니까 오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오일 매니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니고 8월 한 달을 보시면 그냥 가돌입니다. 고점에서 50불 넘어서 급락을 한번 해주고 옆으로 계속 쉬고 있는데 이제 평행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다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쵸, 확률이 그쵸. 그리고 유가가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오펙의 감산회의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멘텀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묵혔던 재료를 또 써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고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10년 국채든 지수든 뭐 이런 안전자산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거래하시는 게 좋은 매매이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오늘 한 1억짜리 방송을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이 거래를 방송을 하는 동안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커서 저는 벌써 그때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잠깐 S&P를 네네네. 청산을 막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오늘은 이 오일이 원유 재고 발표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이 크루드 오일 같은 원유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뭐 S&P라든가 이런 쪽에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의견을 유동성도 드립니다. 좀 떨어졌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멘텀도 없고 재료도 없다. 그리고 차를 뭐 처음 우려 먹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우려 먹어도 이제 맛이 안 난다. 약간 막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유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식에서도 모멘텀이 있어야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도 똑같아요. 모멘텀이 없는 종목을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50불은 통곡의 벽이에요. 마의 벽입니다. 예, 늘 50불을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 네. 예, 네. 볼 수가 없어. 넘어서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멘텀 플러스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뭐 8월 엊그제부터 오펙과 비오펙이 만나서 특별회동을 하고 그 결과를 21일인가요?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뭐 어떻게 보면 21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회의 중인데 그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50불을 뛰어넘는 모멘텀이 재고만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설령 재고가 오늘 뭐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하더라도 네. 휘발유 재고 같은 부분을 핑계 삼아 다시 또 약세로 네네. 예, 갈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박스권에 45불에서 50불 사이에 그냥 박스권에 지금 상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예. 갑자기 확 불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일단 보면은 덧붙여도 될까요? 저의 의견을. 1대3이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근데, 이번에 보면, however, oil's direction is contested between bears who don't see the global goal.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이 꺾였었기 때문에 reduction of UX에서도 이렇게 재고량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고 investing.com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외신 쪽에서 열심히 외신 쪽에서 위쪽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마스터님.
유리한 쪽으로. 자, 일단은 뭐 투자는 정말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와 그리고 현재 시장 분석,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쏟아내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자, 이 부분을 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선별해서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황금영모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정말 문자와 실시간 유튜브 참여도도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중요한 날인 만큼 이슈를 또 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밀어놨는데 문자 먼저 볼게요. 자, 4011님 이전에 7740님 문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채에 대해서 살짝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채 매매할 때는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뭐 미국채에 대해서 매매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시기도 할 거고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봉 하나를 만들었었을 때에 양봉이네 음봉이네라고 하지만 이 국채가 한 틱 한 틱이 뭉쳐져서 보통 한 10틱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하루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폭이거든요. 근데 한 틱의 가치가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틱이 움직이면은 15만 원이죠. 네네네. 근데 국채는 증거금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어도 7개에서 뭐 베팅을 많이 했더라면 한 8개 정도까지 베팅이 가능한데 그거를 단순하게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채만큼은 철저히 그 금리 지표를 놓고 보시는데 제가 아마 2부에 여러 가지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성 이런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 국채를 거래를 하시려면은 최소한 미 10년 채권 금리를 한쪽에 항상 놓고 지금 얘가 움직임이 없는 횡보인지 그러면 들어가서는 먹을 자리가 없죠. 아니면 변동이 큰지 이런 것들을 또 뭐 1시간짜리인지 아니면 5시간짜리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고저를 살펴놓고 보시는 게 굉장히 매매의 중요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미국채 이렇게 금리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2.18에서 매수를 굳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어떤 자리인가, 뭐 내가 생각하는 레인지의 상단인가 하단인가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초보자분들에겐 좀 편한 좀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런데 이 2.18이 중요한 그 피크 포인트인지는 뭐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겠지만은 예, 아무튼 금리 차트만으로도 또 좀 하나의 좀 참고할 만한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채를 먼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시장 분석이 일단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도입부로는 훌륭한 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증거금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채권을 통해서 또 배워봤는데, 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처음에는 크루드 오일, 골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신 1시즌 때는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나 이 시즌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의 흐름을 잡는 종목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S&P라든가 특히 이제 신종국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오일과 골드 네, 그렇죠. 또 계속 오일 이것만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승부가 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특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초보라든가 아니면 접근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힘들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 시장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일부터 거래하는 습관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편식을 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면 우리 급등주라고 생각하면 급등주 잘 못 먹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죠.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 왜 안 먹니?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일부 저희 이슈 종목들 확인하면서 빠르게 흘러갔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운데 일부가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말 유튜브로도 또 집에서 TV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더욱더 집중 있게 황강윤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